자, 새해를 맞아 부산을 이끌어가는 리더들 초대해서 2024년 새해 전망과 각오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 신년 초대석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과 함께합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먼저 부산 시민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뜻하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작년보다는 편한 삶이 되도록 부산광역시 의회가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새해가 밝았는데 뭐 네네. 기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그렇죠. 사회가 뭐 조금씩 역동성을 잃어간다고 할까? 네네네. 뭐 조금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뭐 시원하기보다 그렇죠. 불안한 감도 있습니다. 의장님은 이걸 어떻게 네. 보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정치 부분이나 경제 부분이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우리 시민들께서는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정치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 이런 부분들이 네. 우리만의 것으로 영향을 입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영향을 갖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받을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연말 되면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 네.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총통 선거 그리고 인도 총선 있죠. 그리고 멕시코 대선 어차피 다양한 이제 변수들이 있지만 네. 결국은 그래도 부산은 그래도 한가닥 희망은 있다. 비록 작년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맞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 3일 뒤 부산을 찾아와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통과할 때고 그게 맞춰서 준비한다 그러면은 네. 부산만큼은 충분히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부산만큼은 그렇죠. 희망이 있다. 예, 예. 좋습니다. 희망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래도 또 의장님께서 네. 희망의 단초를 함께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의회 의장으로서 이건 좀 기대가 된다. 기대를 좀 해보자.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허브 도시죠. 그렇죠. 그렇게 그동안 연결되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세계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한 그 맥락하고 똑같은 겁니다. 결국 엑스포라는 것은 우리가 글로벌 허브 도시로 가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목적은 바로 부산이 세계 도시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특별법 이 제정 자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이제 부산이 무려 이제 9조 한 2,500억 정도의 아마 역대 최대 국비를 갖다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도시 철도망 그리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마 부산의 미래가 아마 탄탄해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 2024년은 이제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아울러서 올해 의정의 방향이랄까 가장 집중하는 과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예. 오. 의회의 기본은 바로 부산 시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 시민의 삶. 네. 그래서 민생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는 것이 저희들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그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맞춰가지고 뭐 도시철도 그리고 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바로 시민들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네. 그런 물가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의회가 관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도 높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경 연합회를 반드시 발족해가지고 부산의 경제인들이라든지 그런 부산의 파이를 동남권으로 넓히는데 부산광역시의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민선 8기 시정 네, 이 네. 박형준 호에 대한 평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한 것, 또 아쉬운 것 하나씩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 잘한 거라고는 바로 그건 같아요. 어떤 거죠? 부산에 대한 네. 이 중앙정부로의 지원이 그전에는 부산이라는 특정 도시에 대한 특혜 시비가 항상 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이제는 부산에 대한 지원, 부산 발전이 바로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그런 시대 정신을 중앙정부나 대한민국 전체에 그 심어놨다는 것. 그게 아마 그래서 박영훈 시장이
이러한 시대 정신을 대한민국에 심어주는 데는 결국은 작년에 부산 시민들이 보여준 엑스포 유치에 대한 열렬한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네. 있죠. 또 어제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네네. 또 우리 도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죠. 이런 엄청 부분도 높아졌죠. 네, 언급해 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다 보면은 네. 이제는 서울은 몰라도 부산은 정확히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부산이 세계도시로 가는 일단 기본적인 바탕은 지금 깔아놨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미흡했고 좀 아쉬웠던 아쉬웠다는 거는 결국은 이 엑스포라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자꾸 이 시간을 할애를 하다 보니까 아. 좀 시정에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거는 이제 큰 걸 하다 보면은 그렇죠. 사실 분명히 소탐대실이라고 네, 네. 할 수는 있으니까 작은 부분은 사실 이런 것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시민들의 세심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갖다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광역시 의회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아마 박용 시장이 아마 잘 하실 것 같아요. 뭐 근데 엑스포 활동을 위해서 이제 해외에 나갔던 것들은 네네. 부산을 위해서 나간 거니까요. 그렇죠. 네. 예. 뭐 좀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 스텝을 위한 또 도약이지 않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030 엑스포 유치 불발은 사실 계속 아쉬움이 남습니다. 많이 후속 조치는 남죠. 어떻게 예, 됩니까? 그래서 다시 일단 도전? 지금 지역 경제계를 특히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2035년에 도전을 해보자.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뭐 그 충분히 저도 이제 이해를 하지만, 네.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28개 국가로부터 지지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이것도 양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28개밖에 지지를 못 얻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과 반성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거기 없이 뭘 도전한다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28개국 아마 28개국 저희 부산을 지지한 도시들은 아마 선진국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선진화된 그렇죠. 국가가 많죠. 이제 그 소리는 뭐냐면 각 대륙별로 그 허브 도시가 될 만한 도시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갖다 기점으로 삼아갖고 전 세계의 부산을 위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결국은 지금 기업을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한테 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부산의 경제가 살아야지 저는 민생이 회복이 된다 보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은 부산 스스로가, 부산시가 각종의 규제 같은 걸 이거는 획기적으로 이거는 좀 풀어줘야 되군요. 풀어줄 필요는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산 경제인들이 전 세계 도시를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죠. 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규제를 풀어줘야만이 저는 이게 바로 글로벌 허브 도시로 가는 가장 첫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광역시의회도 그런 부분에 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 참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원래 시하고 의회하고 상공회의소가 이런 규제 혁파에 대한 부분에 네. 서로가 MOU를 체결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아마 박용 시장도 여기서 또 공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엑스포 일정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올해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엑스포 유치는 불발됐지만 네네. 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좀 그렇죠.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자, 불경 메가시티 구상은 어떤지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을지, 또 불경 합동의회 출범도 일단은 불발됐는데 의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요. 의장님도 분가를 한 삼형제가 네. 다시 한 가정을 갖다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분가. 네, 그렇죠. 그런데 원래 경남이라는 한 뿌리였다가 네. 부산이 독립을 하고 그리고 울산이 또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불경이 통합이 되는 건데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요. 다들 체계를 다 갖춰진 상태에서 왜냐하면 데이터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행정 통합을 들어봤냐? 네. 무려 70%가 행정 통합을 이 시민들이요? 상계 시도민들이 몰라요. 맞아요. 이런 뉴스가 모르는데 있었어요. 무슨 통합? 그래서
지금 나오는 뭐 다양한 우리 데이터들 행정통합 찬성을 갖다가 뭐 36%밖에 찬성을 한다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행정통합 자체를 갖다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70%인데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은 미미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리고 박영민 시장한테도 제가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죠? 불경 통합 이전에 네.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부산 시민이 하나가 됐는데 불경이 하나 될 수 있는 이벤트를 하나 만들자.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네. 그리 된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일단 불경 시도민들이 하나가 되고 나서 불경 말이 나와야지. 그런 것 없이 하기에는 맞네요. 이거는 힘들다. 네. 왜냐하면은 각 시도 3개 시도는 이게 힘들게 진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3개 시도 외에는 교류가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아, 교류가 잘 되는군요. 네. 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불경 3개 시도 연합 외에도 지금 발족이 될 것이고요. 네. 이제 그런 소리는 뭐냐면은 서로가 교류를 하고 서로가 터놓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많이 마련된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상계 시도민들이 가장 쉽게 이 통합에 대한 부분을 이 접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네. 결국은 대형 이벤트 그게 아마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하나가 되는 걸 그렇죠. 느꼈거든요. 예, 예. 그걸 봤더니 이제 이 불경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벤트는 메가 그렇죠. 이벤트가 하나 예.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은 작년에 서울이 올림픽을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네. 서울은 올림픽 이미 한 번 했잖아요. 그렇죠. 88 올림픽.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는 불경이 무슨 올림픽을 한다든지 월드컵을 한다 했을 때 와. 당위성이나 따졌을 때 명목도 되고요. 그렇죠. 명목 충분히 되는 거죠. 그렇네요. 예. 좋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우리 부산 충분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자, 어디서 변화의 물꼬를 트느냐 이게 관건인데 의장님 보시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뭐 메가 그렇죠. 이벤트 예, 예. 이런 것도 이건 있고 또 부산의 미래를 위한 승부처 또 하나 꼽아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아마 우리 부산 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산업은행 본사 이전이 산업은행. 아마 가장 클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 문장 하나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법 조항 하나만 바꾸면 네. 된단 말이에요. 서울에 있다가 그렇죠. 아니라 대한민국에 그렇죠. 있다. 이게 가장 크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부산으로 산업은행 전체 기능이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네. 그리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허브 도시 지원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한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 부산 발전에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네. 그때 기분 좋을 때 뭐 주고 기분 나쁠 때 안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법에 따라 절차에 그렇죠.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 가시적으로 부산 발전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만 정리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부산이 세계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는 큰 다른 문제는 안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아마 올 한 해 역점을 지금 돌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청사진이 현실이 되도록 다 함께 힘을 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네네. 부산 시민들께 파이팅을 좀 넘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이제 부산의 발전은 부산만의 발전이 아닌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발전을 돼야만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아마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우리가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고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하고 스마트 신산업을 통해 가지고 100년 먹거리를 갖다 창출한다는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바로 민생입니다. 네. 부산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부산 청년들에게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요 2024년만 넘긴다 그러면은 우리 자영업자들이 이제 뭐 한숨 짓는 일도 덜 할 것이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눈에서 눈물 흘리는 일도 덜 할 것이고 네. 결국은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아마 2024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작년에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그런 단합된 모습을 올 한 해만 더 보여주신다 그러면은 아마 부산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또 올 한 해 다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되길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의장님도 올 한 해 열심히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산시의회 저희 부산시에서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신년 초대석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